뭐 장관님들에게 질의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이 오늘 답변하시는 태도나 특히 중기부 장관님이 본인이 그날 책임이 없었다는 얘기를 한참 변명적으로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이분들이 당시 계엄군이 국회를 쳐들어오고 군인과 경찰에 둘러싸여 있던 국회 안에서 비상계엄이 해제될 때까지 떨었던 우리 국회의 분노를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엠베는 가만히 계세요. 이게 여당 의원님들은 농담을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반국가 세력으로 척결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처단이 될 수 있던 사람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산업통상부 장관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네. 이 긴급 현안 보고 자료 네. 왜 준비하셨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 대해서 현 상황이 뭡니까? 지금 계엄 이후에 지금 산업 상황이 상당히 불확실성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희가 산중에 지금 상황 설명을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라고 여기 써 있어요. 이 문서 전체에 계엄이나 탄핵이란 말이 하나도 안 들어 있습니다. 보셨어요? 네, 직접 다 보셨어요? 만들 때 검토하셨어요? 네,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시잖아요. 왜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 못 하니까 답변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해답과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대책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미국 시간으로 1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 당선 후에 첫 기자회견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네. 뭐 질문들이 하도 많았는데 이제 주요 정상들 차례로 언급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정상외교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는 인물 평가지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나더 맨이라고 하면서 이제 북한 김정은에 대한 얘기도 했어요. 본인이 잘 지냈고 자기밖에 그렇게 할 수 있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정부나 대통령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국에서 볼 때 중요성이 낮을 수도 있지만 저는 최근의 상황 때문에 의도적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국 패싱이라는 게 탄핵 소추 이후에 실질적으로 더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시겠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 바이든 정부하고는 무역 정책에서 많이 다를 겁니다. 그렇습니다. 장관님께서 최근에 뭐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를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분은 한국에 왜 왔습니까? 그 오클라호마 그 주지사로서 업무에 충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의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온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오는 주지사들이 대부분 그런 목적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분들하고 만난다고 해서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무역 정책은 아닌데 그분이 그 미국 주지사협회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 우리나라 지자체장을 만나면 우리나라 무역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만 법규나 아니면 지금 그 우리 IRA 걱정하는 부분은 연방 정부의 정책이 바뀌어도 주정부가 하는 게 있기 그래요.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미국에 진출할 때는 만나시는 미팅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분들한테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조금 더 호의적인 해당 주내의 정책을 만들어 달라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지금 FTA 재개정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뭐 어떤 취급을 받게 될지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상황 아닙니까? 지금 저희가 전략적으로 그리고 이 트럼프 당선인과의 협상에서는 뭐 이런 관세만이 아니라 양국 간에 관련된 모든 현안들을 좀 한꺼번에 놓고 껌껌이 보면 우리가 불리한 것도 있지만 뭐 경우에 따라서 미국이 우리 협조를 요구했던 부분,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했을 때 선박 건조 관련해서 협조를 요구했다라든지 네. 이런 부분을 패키지들로 논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한 나라의 국가의 원수가 사고 상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돼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국가가 무엇을 믿고 우리나라랑 그렇게 장래 효를 가지는 아니면 장기적인 협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상식적인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보시면 일본 같은 경우도 총리보다는 지금 이제 손정희 회장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손정희 회장처럼 아니면 뭐 중국의 틱톡 CEO처럼 대통령 트럼프 당선인 만난 사람 없잖아요 아직. 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네. 아니 제 질문은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원인을 정확하게 말을 못하니까 답변이 안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트럼프 당선인 주변에 성무장관 내정자나 USTR 뭐 내정자 이런 분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죄송합니다. 지금은 결국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불안정한 상황이 신속하게 해결될 거다.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탄핵 심판이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 비상기형 같은 건 다시는 안 일어날 거다. 일어나면 국무위원인 내가 적극적으로 온몸을 던져서 막을 수 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거다. 지금 대한민국 분위기가 이렇다. 이런 얘기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협상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의미한 게 아니다. 지금 협상을 하면 지금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되든 혹시 대통령 선거를 하면 누가 당선되든 우리가 정부에서 승인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확신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확신을 주기 전에 그러면 국내에서 먼저 우리가 대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국회 그리고 여러 정당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얻어야 되는 아주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노력들은 전혀 없이 대통령이 권한 대행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산업부 장관이 열심히 하겠다고 미국 기업들 만난다고 해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네. 네. 우리 저기 김한규 의원님, 이게 수고하셨고요. 장관님 뭐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저희가 소위 말하는 386 세대인데요. 저희도 학교 다닐 때 제 눈앞에서 분신 자살하는 학우들 보면서 학교를 졸업을 했던 세대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도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하고 있고 절대 동의하지 않다는 말씀을 몇 번 차례 드렸고, 이미 저희는 모든 내각이 총사퇴 의지를 밝혔고, 그렇지만 지금 책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무위원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사법 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중기부 장관도 얘기를 못 하는 거지, 저희가 여기 동조를 한다거나 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만 우리 산업부 장관님 수고하셨고요. 김한규 의원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김성환. 재판에 영향을 하나도 안 미쳐요. 장관님의 의견이 뭐라고 사법부에 영향을 미칩니까? 네, 우리 김한규 의원님. 소질을 밝히지 못하는 네. 핑계 대지 마세요. 좀 모시고 나가요. 네.